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 및 주요 보안 FAQ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성재모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간략하게 이번 3일간의 세션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은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보안 주요 FAQ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 인프라 관점에서 자꾸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어디 있고 보안 장비가 어디에 있고 뭐 어디에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데이터 센터 구성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한 질문들을, 그래서 기존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의 보안 체계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와서 언급을 하고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는 완벽하게 ICT의 어떤 그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버추얼하게 머신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즉 서버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또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컨테이너라고 그래가지고 OS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네트워크도 보통은 우리가 어떤 스위치에서 네트워크 이렇게 분기되고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에서는 VPC라고 하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순히 이전에는 이제 VPN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암호화를 해서 그 하나의 세션들만 이제 보호를 하지만은, VPC라고 하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 환경 내에서 클라우드의 기업 간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서버, 인스턴스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주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세그레이션 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분리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안도 실질적으로 어떤 보안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생기는 인스턴스와 네트워크 이러한 환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걸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들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가 이렇게 변하고,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체계는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이런 걸로 이제 받게 된다, 이런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는 이 고가용성, 그 다음에 확장성, 내결함성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뭐 아마존의 예를 들어보면은, 아마존은 서울 리전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이제 전 세계의 24개 리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리전입니다. 서울 리전에는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어베이러블 존이 4개가 존재합니다. 이 가용 영역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가 3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가용 영역별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장애가 발생 시에 다른 가용 영역에서 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이제 가용성을 확장해주는, 또 폴 톨런스, 그러니까 장애가 한 군데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해주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어떤 이제 구간들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고, 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러한 고가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보호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중화를 한다든지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이러한 가용 영역에 분산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중화나 백업의 기능들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든지 아니면 5G, 뭐 엣지 클라우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즉,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기업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이제 아마존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떠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들을 갖다 놓고, 기업의 데이터의 중요 데이터는 그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 시스템 안에서 돌리고, 또 일부 퍼블릭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은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지금 이제 사례 첫 번째 보시는 예,
맨 아래 왼쪽에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환경에다가 중요 데이터는 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웃포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용 서비스를 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형태로 구성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컬 존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굉장히 거리가 많이 대부분 클라우드 센터가 이제 국내는 굉장히 거리상 멀지 않기 때문에 로컬 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미국같이 굉장히 거리가 넓은 곳에서는 그러한 그 거리를 갖다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각 좀 지역에다가 어떤 클라우드 존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 엣지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5G와 연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걸 웨이브 링스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S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일본, 한국에서 이러한 5G 엣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떤 장점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다음에 통신사업자망을 통해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까지 온다라면은 그 레이턴시, 즉 그런 통신 구간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어떤 시간이 소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5G 통신망에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10 마이크로 세컨드가 소모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퍼블릭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한 30 마이크로 세컨드가 소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용성의 뭐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 웨이브링스 존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치해서 바로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최근에 지금 자율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이런 엣지 서비스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물론 이제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그룹 형태지만 어딘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따른 어떤 속도라든지 성능, 기능들 이런 서비스에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뭐 아웃포스라든지 이런 5G 엣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보안 인증과 제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 ISO 27001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글로벌 정보보호 표준이죠. 그래서 ISO 27001의 기준을 해가지고 ISO의 그 체계 계열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ISO 27017은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추가 항목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통제 항목들은 지금 이제 영문으로 써 있으시지만 두 번째 보시면 ISO 27002에 굉장히 상세한 이제 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요구 사항들, 어떻게 보안 요구 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27017에서는 그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에딩을 하고 또 아예 새로운 클라우드 상에서의 추가적인 완전히 필요한 요구사항을 뭐 10여 개 정도의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17은 ISO 27001 계열에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다. 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018은 클라우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표준에서는 27001, 27017, 27018이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보안 체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SA입니다. 그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 2000년 말부터 좀 시작되면서 아마존 2006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국내 상용화는 상당히 이제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08년도부터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글로벌한 클라우드 이제 보안 관련한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 말에 이제 창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 CSA에서 클라우드 컨트롤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어떠한 이제 정보보호 프레임 이외에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것들의 시큐리티 컨트롤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표준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2013년에 CSA 스타라고 하는 인증을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컨트롤 매트릭스를 만족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인증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인증 평가 네임이 이제 스타, Security, Trust and Assurance Registry라고 가지고 이러한 CSA 스타 인증 레벨을 두고 있고요. 이 인증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첫 레벨은 이제 뭐 셀프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이 서드 파티 서티피케이션입니다. 즉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스타 레벨 2가 보통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는 이제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 레벨 3가 있습니다. 3 레벨은 요즘 우리가 이제 뭐 ISMS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27000이라든지 이제 인증을 받으면은 이 1년에 한번 오디트를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 레벨에서는 레벨 3에서는 컨티뉴스 오디팅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오디트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1년 내내 유지되고 있다. 즉 1년에 한 번 봐서 유지가 잘 되고 있구나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 기반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오디팅을 통해서 확인해주는 그래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스타 레벨 3까지가 지금 CS에서 공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이제 페더램프 인증입니다. 미국은 2000년 초에는 피스마라고 하는 미 연방정부 표준 이제 정보보호 쪽의 표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 연방정부 승인 프로그램 이제 페더램프라고 하는 새로운 인증을 이제 제도를 제시를 했고 이 페더램프에서 가장 주안점을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올드 웨이, 디지털 웨이라고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2010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모바일 쪽에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모바일에 대한 어떤 수용도, 활용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했고 연방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제 기존의 모든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선들이 없는 모바일과 굉장히 그런 디바이스도 다양한 디바이스로 나눠지는 이런 환경에서의 어떤 디지털화에 있어의 어떤 보안 체계가 좀 새롭게 받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2012년부터 이런 페더램프라고 하는 인증제도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 승인 인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후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밑에 정리한 그 페더램프 사이트에서 좀 참조한 자료인데요. 상당히 많이 미국 연방 정부에 지금 적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재사용성들 그 사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개발되면은 다른 기관에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재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부의 예산도 절감했다라고 하는 이제 레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제 보안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굉장히 이제 국가 정보, 기밀 정보를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는 저는 하이 레벨의 421개 컨트롤 항목들을 이제 통제 항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통제 항목을 만족해야지 하이 레벨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이제 모더레이트 중간 레벨에서 모더레이트 레벨의 어떤 325개 통제 항목을 받으면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거북 클라우드라고 별도로 이제 미 정부용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하이 레벨의 페더램프 인증을 받았고 미국에 있는 동부와 서부의 리전이 두 개 큰 리전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 리전과 같은 그러한 리전에서는 페더램프 모더레이트 레벨을 받아가지고 뭐 주정부라든지 연방 정부에서도 좀 이쪽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게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최근에 이 인증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ISMAPB 하는 이제 Information System Security Management and Assessment Program이라고 하는 인증제도를 만들었고 이 인증제도도 역시 일본 정부에서
CSP의 어떤 정보 조달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은 올해 가장 이제 빠르게 이 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인증 평가의 좀 특이점은 보통 우리가 뭐 ISO 27000을 아까 말씀드린 그 27017 이러한 어떤 통제 항목과 뭐 정부가 요구한 사항으로 만들어지는데 27014라고 하는 거버넌스 오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표시를 작게 해놨습니다만 중간쯤에 보면은 거버넌스 크리테리아 컨트롤이라고 해서 즉 거버넌스 정부가 아니고 거버넌스 그 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 그 거버넌스에 대한 통제 항목 18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내의 ISMS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27000 이래도 저런 거버넌스에 대한 통제 항목들은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보안, 클라우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좀 거버넌스의 중요성들을 많이 좀 일본 정부는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일본의 정보보호 평가, 클라우드 평가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통제항목 18개가 들어있고 매니지먼트 크리테리아 21개, 특히 이제 오퍼레이션 영역에서는 121개, 그래서 총 160개 항목에 대한 통제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하게 좀 중요한 국제적인 표준, 그 다음에 ISO 27001 국제적인 표준,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CSA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미국과 일본 인증 제도를 좀 살펴봤고요. 또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PCI DSS라든지 SOC 이런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좀 요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보시면은 뭐 아까 뭐 연방정부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히파라고 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건강정보.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초부터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만이 아닌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히파라고 하는 이제 인증도 있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하이트러스트라고 하는 이런 하이트러스트라는 인증을 또 이제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도 좀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을 보시면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인증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C5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클라우드 운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영국은 G 클라우드라서 영국 정부 표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EU에서 얘기하는 GDPR 컴플라이언스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대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ISMS 인증도 받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클라우드가 이제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인증 체계와는 좀 더 다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보안성에 대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의 또 가상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각국 정부별로 이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좀 만들고 또 새롭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인증 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개 정도 레벨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베이직한 시큐리티, 즉 보안이 없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이제 인프라 보호를 위한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오픈될 수 있는 퍼블릭 데이터, 그 다음에 뭐 관리 데이터 중에서도 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웹 호스팅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물론 공공기관도 아니면 민간기관도 다 이쪽에 기본적인 데이터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레벨 티어 1 정도 수준의 어떤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데이터 분류도에 따르는 구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티어 2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인, 즉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개인정보, 주민번호, 그 다음에 금융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를, 그래서 이게 좀 암호화를 해야 된다든지 접근 제어가 좀 강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스트롱 스큐리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강한 어떤 보안 정책이 필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 레코드라든지 의료 기록, 뭐 개인 주민번호 이런 것들도 여전히 역시 이제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세 번째는 거의 이제 정부 기관에 좀 해당될 수 있는데요.
프로텍션이 굉장히 굉장히 하이 센시티브한 국가 데이터들, 거버먼트 데이터들, 즉 뭐 데이터에 보면은 그 레셔널 디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외교 문서라든지 뭐 이러한 국가 인텔리전스 데이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런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하이 임팩트한 이제 이런 보안 체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그동안의 어떤 평균 통계를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모든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에서 한 90% 데이터는 저 티어 2 이하, 즉 티어 1, 티어 2 수준의 데이터들이고 이런 하이 센시티브한 데이터들은 한 10%, 2% 수준으로 좀 데이터들이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티어 1, 티어 2 수준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C5라든지 해외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MTCS 뭐 이런 어떤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티어 1에서는 ISO 27001, 27017, 27018 또 SOC 1, 2 이런 정도의 레벨의 보안 수준이면은 티어 1 정도의 데이터들은 다룰 수 있다.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시큐리티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어 2 수준 금융정보라든지 의료정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드파티 오디트이 필요한 아까 뭐 CSA 스타 레벨 2라든지 좀 더 이제 강력한 각 국가별의 이제 어떤 보안 수준 레벨들이 이제 필요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어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의 페더램프의 어프로치로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국가 공공기관의 어떤 인증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어세스먼트 가능한 그래서 아까 스타 레벨에서 얘기하는 스타 레벨 3 레벨이라든지 페더램프에서는 하이 레벨 수준 그런 수준의 레벨이 지금 하이 임팩티드한 부분들에 대한 좀 어프로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국제적인 인증 제도에 있어서도 좀 어떤 보호 수준들 어떤 세큐리티 강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쪽에 좀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도에서 가장 그 정보보호 쪽에 우리가 많이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ISMS 인증일 겁니다. ISMS 인증은 상당히 지금 뭐 거의 한 15년 이상 인증 제도가 지금 16년 이상 인증이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 ISMS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였던 PIMS 제도가 통합돼서 현재는 ISMS-P라고 하는 인증제도로 좀 통합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ISMS-P 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통신망법 47조 2항에 근거해 가지고 의무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즉 ISP라든지 IDC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인 분들 사업자들 또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ISMS 인증제도가 지금 필수로 되어 있고요. 지금 ISMS 인증제도를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한 기반 그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관리 운영 그래서 ISO 27001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체계들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보호대책에서 지금 64개 항목들 이 ISO 27002에서의 세부 통제 항목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정책,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물리 보안, 접근 통제에서부터 재복구까지 이러한 다양한 어떤 보안 통제 항목이 64개 항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이전에 이제 PIMS에서 요청했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거기에 준하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파기 시 어떠한 이제 정보 요구사항 22개, 22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갖고서 국내 ISMS 제도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좀 그 통제 항목도 줄여가면서 어떤 실질적인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IDC 직접 통신 사업자는 아니지만은
다양한 이제 그런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 ISMS 인증을 현재 대부분 지금 받고 있고, AWS 당연히 이제 ISMS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이제 클라우드 인증 제도 중에 이제 에서 CSSP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세큐리티 어슈런스 프로그램, 즉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법에 근거해 가지고 현재 지금 키사가 인증 기관이 돼서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인증을 주고 있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보안 지침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이, 그다음에 민간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운영은 제도에 대한 거는 과기정통부가, 그다음에 평가는 키사가 지금 마련을 해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실시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작년에 그 다스의 인증이라고 하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IaaS 인증, 인프라에 대한 인증이죠. 그다음에 SaaS 인증, 그다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게 SaaS 인증. 그다음에 다스 인증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즉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이제 원격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환경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이런 데스크탑에서도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격 접속 시의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스 인증도 최근에 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인증과 통제 항목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법에 근거해서 관련된 이제 고시에 보시면은 제3조 관리적 보호 조치, 4조 물리적 보호 조치, 5조 기술적 보호 조치, 세 개의 이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10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109개 항목은 우리가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ISO라든지 그 다음에 ISMS, 그래서 다루고 있는 인증과 유사하면서 추가적인 클라우드 27017에서 언급됐다고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 내용들이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기관의 인증이다 보니까는 우리 CSSP 인증에서는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 조치 항목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aaS 분야의 8개 항목을 추가해서 11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공공기관의 보호 조치 항목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관리적 보호 조치, 물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 추가적인 관리, 물리, 기술적인 보호 조치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그 14.1.1에 있는 도입 장비, 전산 장비의 안정성, 이 부분에 지금 이전에는 정보보호 제품의 그 가상화, PC 가상화 솔루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PC 가상화 제품에 대한 CC 인증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에 발표된 자료여서 요 자료 자체는 업데이트는 안 됐습니다만은 최근 4월에 키사가 추가적인 어나운스를 통해서 공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상화 솔루션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이제 보안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도 가상화 제품은 이제 CC 인증 제품에서 이제 제외가 됐고, 실제로 이 CSP 인증에서도 가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가상화 솔루션은 이제 C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변화가 이제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뭐 여기서 지금 이제 인증제도의 소개이기 때문에 좀 이제 뭐 간략하게만 말씀하고 넘어가면은, 국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인증들을, 글로벌한 인증들, 클라우드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이 CSP 인증을 이제 AWS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보호 조치 부분들, 뭐 검증필 암호화 사용들, 뭐 이러한 좀 국내에 좀 특화된,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물리적 분리라고 하는 이런 요구 사항들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이 부분을 준수하기가 좀 어려워서 현재는 좀 이제 못 받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클라우드 안정성 중에 이제 우리 금융권 분야를 보면은, 금융권은 이제 18년도 12월에 개정된 전자감독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CSP 안정성 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증 제도는 아니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평가를 해서
금융감독원에 이제 그 보고하는 이제 보안성 평가 시에 이제 보고하는 이제 제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평가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이 평가를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평가 제도의 내용을 좀 조금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그 기본 보호 조치 사항, 즉 109개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법에 근거한 109개 항목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의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금융 부분의 보호 조치라고 해서 32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이러한 이제 어떤 평가 항목을 통해서 141개의 IaaS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가는 인증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는 금융기관들이 클라우드 도입할 때마다 요청하거나 그 한번 그 평가가 된 자료에 대해서는 좀 공유하는 제도를 갖다가 초기에 19년도에 좀 시도를 했었는데 19년, 20년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인증을 요청하는 기관들도 많아지다 보니까는 동일한 어떠한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뭐 1년에 서너 번씩 받아야 되는 이러한 좀 어려운 점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거를 좀 대표 평가, 즉 1년에 한 번 정도의 인증 제도는 아니지만 안정성 평가를 받게 되면은 금보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대표 평가 제도의 검토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합동 평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를 할 때 참여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합동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합동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들은 평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합동 평가를 요청하거나 뭐 약간 좀 그러한 또 중복의 어떤 발생도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전보다는 이런 합동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편의성도 개선을 하고 평가 효율도 높이는 이런 형태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전자의무기록, 우리가 보통 EMR이라고 하는데요. 이 EMR에 대한 인증 제도들이 이제 새롭게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 제도에 근거해 가지고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이용 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R 인증 기준 14번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초체 나왔을 때는 고시됐을 때는 CSSP 인증을 무조건 받도록 이렇게 고시가 나왔었습니다. 공고사항들이. 근데 이제 보통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도 있지만은 민간 의료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민간 대학병원들도 있고 민간 대형병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CSP 인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준에 준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물리적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병원에까지 이걸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많은 검토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러한 개정안으로 이제 변경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법에 근거한 앞서 이제 금융기관하고 유사하게 기본적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만을 만족해도 된 수준으로, 즉 이러한 보호 조치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ISMS 인증이라든지 ISO 27017, 27018 이러한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대부분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바뀌었고, 다만 아직도 이제 국가 공공 의료 기관에서는 CS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지금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의료복지 분야의 또 변경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좀 설명을 드렸고,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짧게 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의 FAQ, 즉 한 3개 정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온프라미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통제, 그다음 기술적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상으로 갔을 때에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굉장히 초기 이 내용들은 사실은 2008년, 2009년 아까 그 2010년도에 이제 클라우드 CS에서 클라우드 보안 체계를 만들 때 그때부터 언급되었던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하시려고 하는 기업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앞서 각종 그 국가별로도 클라우드 상에서의 여러 가지 컨트롤 항목들 실질적으로 사람과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통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인증 제도를 가지고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드 파티 평가를 통해서 안정성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온프라미스의 보안 체계가 클라우드로 갔다고 해서 그대로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보안 통제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아까도 조금 언급드렸었는데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논리적 구리입니다. 즉 클라우드 상에서 지금 서울 리전은 아까 그 가용 영역이 4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 가용 영역 하나에는 클라우드 센터가 서너 개가 두세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런 이제 VPC를 A존, B존 이런 가용 영역에 설정을 하고 우리가 저런 VPC에서의 저런 접근 통제, 즉 네트워크, 서브넷, 라우팅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지 또 저 그룹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버추얼 파이어월 기능을 통해서 거기서 생성되는 인스턴스, 즉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통제, 접근 제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한 회사의 어떤 그 버추얼 클라우드 데이터들과 서버, 호스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어떤 이제 구성들이 또 굉장히 안전하게 어떤 보호되고 있고 보안 적용이 되고 있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히 이제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뭐 금융권이 2018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9년부터는 금융 개인정보도 클라우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상에서도 뭐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도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팩터 인증을 한다든지 데이터 엔크립션 한다든지 또 네트워크 세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실제로 분리시켜 준다든지 이제 필요하면 저런 분들이 물리적인 이제 네트워크 세그레이션까지 해주고 오디팅, 모니터링. 근데 키 핵심은 사실은 암호화입니다. 즉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어떠한 그 데이터 프로텍션 하려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 암호화를 걸어 놓으면은 누군가가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암호화 데이터에 대해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향후에 이제 포렌식하고도 연계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포렌식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암호키가 없으면은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얼마 전에도 뭐 스마트폰에 암호를 걸었는데 암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이제 포렌식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클라우드에 있어서 데이터는 운영자가 그 데이터를 볼 수도 없고 즉 고객이 이러한 암호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안전성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데이터가 어디가 저장될지 또 데이터에서 어떻게 삭제할지 복제를 할지 이동을 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객들이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양한 이러한 그 암호화를 위한 전송시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각종 레벨별로 이런 암호화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암호화를 통해서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서 운영 환경을 맡겼으니까 클라우드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보안 패치는 이런 기본적인 보안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보안 패치를 고객이 하셔야 될 경우가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IaaS 서비스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프라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치나 이런 것들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고 매니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고객이 책임하에서 본인이 하셔야 될 보안 체계는 갖춰주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사례를 보시면은 이 아마존의 이제 사례에 있어서 지금 밑에 핵심 인프라,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 네트워킹, 그 다음에 가용 영역, 리전별 어떤 구성, 이런 아키텍처와 이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마존이 당연히 책임지고 보안에 대한 인증도 받고 있고, 이거는 패치라든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올린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대해서는 고객이 운영체계에 대한 보안체계를 만들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아마존은 이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과 암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상당히 많은 클라우드 관련한 어떤 이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가 단순히 이제 인프라의 변경이 아니라 이제는 5G와 연계된 엣지 클라우드 확장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좀 이해하시고 클라우드 보안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좀 적용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